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지카 바이러스가 연일 그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모기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남미와 미국, 동남아까지 확산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카 바이러스에 대해서 좋은가정의학과 김웅수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메르스의 공포가 사라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카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데요. 이 지카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2월 1일 모기에서 감염되는 지카 바이러스의 폭발적인 확산에 대해서 국제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예. WHO 운영위원회는 지난해 브라질에 나타난 지카 바이러스와 신생아가 비정상적으로 작은 머리로 태어나는 소두증 발병이 서로 연관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는데요. 지카 바이러스는 1947년 아프리카 우간다의 지카 숲에 살던 붉은 털 원숭이에서 처음 발견되면서 지카 바이러스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예. 댕기열을 유발하는 폴리비 바이러스 속에 속하는 바이러스인데요.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은 급성 발열성 질환으로서 주요 증상은 발열이라든가 발진, 관절통, 눈충혈 등이 있습니다. 처음에 발견 당시에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가벼운 증상의 풍토병이었는데요. 2007년도에 뉴기니 섬에서 유행이 있었고 2013년도에는 폴리네시아에서 인구의 10%를 감염시키고 인근 태평양 섬으로 퍼졌습니다. 2015년 3월에 브라질을 시작으로 10월에 콜롬비아 그리고 태국 등 동남아 등에서 발견이 되면서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요. 감염된 사람과의 일상적인 신체 접촉으로는 전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감염된 순모기에 물리거나 태아가 산모로부터 감염되거나 감염제 혈액을 수액받거나 또는 성관계를 통해서 전파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이 지카 바이러스가 이집트 순모기에 의해서 옮겨진다. 그 매개체다 이렇게 들었는데 이 모기는 또 어떤 건지 이집트 순모기 좀 이름이 낯설거든요.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지카 바이러스는 순모기에서 전파가 되는데요. 예. 이집트 순모기가 주된 매개 모기입니다. 예.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순모기인 흰줄 순모기에서도 전파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흰줄 순모기는 서식처가 제한되어 있고요. 국내 서식 모기 중에는 약 2에서 3%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내 전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규모 감염 매개체인 이집트 순모기의 국내 서식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때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네, 아무래도 모기에 물리고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잠복기가 한 2에서 14일 정도라고 합니다. 지카 바이러스는 감염되어도 80%는 증상 없이 모르고 지나갑니다. 예. 20%에서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대개 37.5도 이상의 발열이라든가 또는 발진과 함께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두통 증상 중에 하나 이상이 동반돼서 나타납니다. 대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좋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증상은 심하지 않지만 신경질환과 소두증을 일으킬 수 있어서 국제적인 보건 위기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말초신경, 척수, 뇌신경 등의 파괴로 신체 마비가 발생하는 급성 염증성 신경질환인 길랑바레 증후군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브라질의 지카 바이러스 유행이 보고된 지역에서는 길랑바레 증후군 환자는 18.7%가 증가됐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소두증은 정상인보다 머리가 15% 정도 작은 것을 말하는데요. 보통 태아 상태에서 소두증을 갖고 태어나고 태아 소두증은 뇌가 정상적으로 발달되지 않거나 성장 지연, 청력 소실 등의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만 2살 전에 사망할 확률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임산부의 그 초음파 검사로는 소두증 사전 진단이 어렵고요. 임산부가 감염되게 되면 소두증 신생아 발생이 증가한다고 알려졌습니다. 브라질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4천여 건의 소두증 신생아가 나타나는데요. 그중에서 230건이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아기들이 자궁에 있을 때 지카 바이러스 감염돼서 발달에 악영향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보고에 따르면 임신 1기와 2기의 임산부가 감염될 경우는 26주 이후인 3기보다 소두증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최근에 이 동남아시아까지 지카 바이러스의 영향권에 들었다 이렇게 좀 전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2015년 이전까지는 아프리카라든가 동남아, 네. 태평양 성 지역에서 발생되었다가 2015년 경우에는 5월 브라질의 첫 환자가 보고된 이후 점차 유행 지역이 확산돼서 동남아까지 여러 나라로 유행 중입니다. 예. 최신 현황은 질병관리본부가 또 해외여행 질병정보센터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행 지역을 여행하다가 감염된 사람이 한국으로 입국돼서
전파가 될 수가 있지만 현재 모기가 활동하는 계절이 아니라서 모기를 매개로 다수에게 전염될 확률성은 좀 적습니다. 예. 중남미라든가 동남아 지역에서 모기에 물린 사람이 국내에 입국한 다음에 감염증이 나타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관계를 통해서 개인에게 감염될 가능성도 있고요. 따라서 유행 지역을 다녀온 분들은 최소 한 달간 콘돔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은 한 달간 헌혈할 수 없기 때문에 수혈을 통한 감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조금 저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는 게 이 지카 바이러스가 치료할 수 있는 것인지거든요. 치료는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될까요? 예, 그 지카 바이러스의 감염증은 아직 치료약과 백신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대부분은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를 해주면 대부분 일주 내에 가볍게 앓고 회복이 됩니다. 예. 혈액에서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되면 완치가 되는데요. 발열이라든가 통증이 지속되면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약물을 복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기 때문에 확진되더라도 격리 치료는 불필요합니다. 또 증상이 심해서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집에서 평소와 같이 생활하시고 직장에서 업무를 보셔도 됩니다. 다만 모기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고 모기 활동 시기에는 일주일 동안 모기에 물리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예. 지카 바이러스 감염된 사람의 혈액에 일주일 정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임신하지 않은 여성이 모기에 물려서 감염된 이유라면은 그 이후 바이러스가 완전히 제거된 후에 임신을 계획해야 합니다. 네. 그나마 좀 우리나라 겨울철이기 때문에 모기 활동이 거의 없으니까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예, 드는데 만약에 임신 중에 지카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지역을 방문을 했다거나 예. 아니면 그런 좀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임신 중에 지카 바이러스 전염 지역을 방문했다면은 병의원에 가서 전염 지역 방문 사실을 반드시 알리고 예. 감염 여부를 평가받아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국립보건연구원에서 검사가 가능하고요. 여행을 마치고 2주 내에 열이라든가 발진, 관절통, 결막염 등 2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태아 초음파에서 소두증, 2개 내 또 석회화가 있는 경우라면 지카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최종 확인 진단은 급성기 혈액에서 바이러스를 분리해서 바이러스 항원이라든가 또는 유전자를 검출하게 됩니다.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라면 태아의 경우는 양수 검사를 통해서 양수 내에 존재하는 지카 바이러스 RNA를 확인함으로써 태아의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역시나 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예방이 아닐까 싶은데 이 지카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해외여행 계획이 있다면 해당 국가에 일단 환자가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현재 지카 바이러스 유행 지역은 질병관리본부라든가 또는 해외여행 질병본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행 지역으로서의 여행은 가급적 피해야 되고요. 임산부라면 출산 후로 연기해야 됩니다. 꼭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모기 노출 방지를 위해서는 모기 기피제라든가 방충망, 모기장을 사용하고요. 밝은 색의 긴 소매, 긴 바지를 입어서 노출 부위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냉방이 잘 된 숫도도 구해야 됩니다. 특히 모기 기피제는 모기 기피 성분인 아키리드라든가 유칼립투스, DET, IR3535 등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해야 됩니다. 허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출된 피부나 옷에 10개 바르고요. 눈이라든가 입 상처 부위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 바르면 보통 3, 4시간 정도 약효가 지속됩니다. 모기 기피제는 주로 야외 활동 시에 주로 사용하고요. 실내에서는 모기 기피 성분을 물로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임신부는 안전하게 사용 가능한 모기 기피제를 사용해야 되고요.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기 기피제 성분은 기형 유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비책을 세우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죠. 계속해서 관련 내용 확인하시면서 예방 수칙을 잘 지킨다면 피해 없이 지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